생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간이라고 되죠.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면서 뭐도 생산한다? 코크테일도 생산한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같이 먹어야 된다? 코크테일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 드시는 분한테 절대 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내 고객이 돼요. 네. 집에 가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과대 광고에 걸리니까. 고객가 2차 설득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세포막을 원래 콜레스테롤이 되기 때문에 세포막을 원료로 복구하는 거고, 다시 가공해서 콜레스테롤 가공해서 뭘로 만드는 거? 호르몬을 만드니까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부신피질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다겠죠. 이 껍질에서 나오는 하나는 뭐예요? 알도스테롤,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 배출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알도스테론이 늘어나면서 뭐또 늘어나요? 나트륨도 내 몸 안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의 원인이 돼? 고혈압의 원인이 돼. 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코티솔이 계속 분비돼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이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간하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물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의 원인이 돼요? 당뇨의 원인이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돼요. 느닷없이 안 먹었는데 포도당이 막 나오니까 인슐린이 또 분비되거든요. 또 저장하려고. 자, 그래서 인슐린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항염작용,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부신. 그래서 나중에 부신에 문제가 생기면 쿠싱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응환처럼 얼굴이 땡땡 부어요. 염증 증후 만드니까. 자, 그다음에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의 총칭이고 그 중에 DHEA라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었다가 에스트로겐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날마다 공부를 하시고, 부신은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성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알아두시는데 되시고요. 성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에 제대로만 만들어지면 활기를 주고 노화가 억제되고 해출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건강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의 문제점은 뭐라 그랬어요? 활성산소하고,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의 문제점은 활성산소, 산소 찌꺼기랑 만나면 뭘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기름 쓰레기로 바뀌어버려요. 이거를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행위를 식균작용을 하고, 얘가 죽으면 어디에 달라붙어 있다고요? 혈관 내피세포.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지는 작용을 뭐라 그래요? 동맥경화. 이게 안 걸리게 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네?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산화제 많이 먹으라 했더니 누가 또 뭐라더라? 그거 많이 먹으면 간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합성을 많이 먹으면 간이 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일 PM 제품 드시는 게 여러분이 집안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막과 호르몬 담즙산 세 번째. 한 줄 배우는데 1시간씩 걸립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지금 계속 콜레스테롤 배우고 있잖아요. 아까는 뭐만 배웠어요? 비만만 배웠죠. 네. 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는 뭐다? 지방인데 뭐라고도 한다고요? 지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에너지 원으로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인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복구하는 재료이니까 무슨 지질이다? 우조 지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뭐냐면 O2-라는 또는 H2O2 OH 어느 2 이런 활성산소들하고 뭐냐면 산화되면 산화 LDL이 돼서 기름 쓰레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서 혈관 내피세포에 달라붙는
붙게 만들어서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차단해주는 뭘 많이 먹어라?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어라라고 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결국은 세포막에 뭘로 쓰여요? 원료, 원재료죠. 세포막은 콜레스테롤이 한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원재료로 쓰여지고, 두 번째는 뭘로 쓰인다 그랬어요? 호르몬의 재료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호르몬이 뭐였어요? 부신 피질 호르몬이었어요.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은 세 개로 나누니까 뭐였어요? 알도스테론, 이건 뭐의 원인이다? 나트륨 지수가 늘어나니까 고혈압의 원인. 코티솔은 계속 늘어나니까 혈당이 늘어나서 당뇨의 원인,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고, 우리 몸에서 항염작용을 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 과다하게 쓰면은 항염작용 해줄 수 있는 물질이 분비 안 돼서 이인화처럼 얼굴이 부어요.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총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호르몬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호르몬이 또 뭘 만드냐면 성호르몬을 만든다는 겁니다. 성호르몬. 자, 그래서 남자의 정수에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뭘 만들까 봤더니 테스 향림을 만들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난소, 남자가 만드는 장소에서 뭐가 만들어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오라.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죠. 좋은 년 하면 이상한데 좋은 놈 하면 별로 이상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연하면 이상하고 놈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부신 피질 호르몬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요? 성호르몬도 만든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 동의하신가요? 자, 그런데 요것들이 세포막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나서 남는 LDL 콜레스테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혈관 안에 이렇게 남는 LDL 콜레스테롤, 얘는 왜 혈관 안에 남아 있을까요? 세포막을 만드는 일도 없고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드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남아도는 거죠. 이 남아도는 것이 뭐하고 만났을 때 문제가 돼요? 활성산소하고 만났을 때 기름 쓰레기가 되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기 전에 얘를 해소해 갖고 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간이라는 곳에서 청소부를 보내요. 간에서 어떤 청소부를 보내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이걸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남아있는 거를 업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HDL은 뭐예요? LDL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청소부 역할.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어렵게 그리면, 자, 혈관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LDL 콜레스테롤 할게요. 그러니까 남아 있으니까 남아도는 남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요게 혈액 속에 뭐냐면 활성산소가 만나면 산화되니까 산화되기 직전에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에서 뭐를 보내는 거예요? HDL 콜레스테롤. 이거를 수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HDL을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산화되기 직전에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얘네들을 업어가지고 얼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간으로. 누가? HDL 콜레스테롤. 느낌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LDL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복구하는 구조 지질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원래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산화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화돼서. 자, 그러면 간으로 가져가가지고 간에서 이걸 뭘로 만드냐면 담, 즙, 산, 염을 줄여서 그냥 담즙산이라고 합니다. 담즙산으로 바꿔요.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담, 낭 또는 쓸개에다가 저장을 해요. 담낭, 간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장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담낭이라 그래요. 저 화면 보이세요? 이게 간이고 요 장기가 뭐예요? 담낭이죠? 예. 담낭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십이지하고 연결돼 있죠. 간 안에 있어요? 간 밖에 있어요? 간 밖에 있으니까 간 외의 담도라 그래요. 얘를 담도 길도자. 네, 간 외 바깥쪽에 있는 담낭이 빠져나가는 길을 담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저장하는 담도가 있겠죠. 간 내 담도. 여기다가 쓰레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담석이 많으면 얘가 이렇게 분출돼서 혈액 안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황달이 되는 거예요. 담도하면 여기가 암이 생긴 거죠.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 근데 담도암이 대부분 된 사람들은 그 뭐죠? 기생충 그 무슨 기생충이라고요? 디스토마. 간 디스토마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그 양자기에 보면 네. 담낭을 제거를 했는데 네네. 사실 그게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얘를 제거를 해버리면 네. 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동상으로는 정상으로 인식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또 심하게 또 간에서 담즙이 많이 만들어질 때는 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해요. 세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잘라버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혹시 양자기에 그때는 담낭이 제거했냐 안 했냐는 물어보셔야 돼요. 요 물을 지적에 네네. 물어보신 다음에 그걸 이야기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췌장에서 이렇게 효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췌장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렇게 나오고 담낭에서는 지방을 분해해주는 이 담즙산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비타민 A, D, E, K, 미네랄 이런 거 또 파이토케미칼은 감싸서 감싸는 행위를 마이셀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마이셀이 돼야지만 여기서 흡수가 돼요. 수용성. 지용성을 수용하는 작업을 마이셀이라고 해요. 그리고 흡수율을 높인 공법을 뭐라 그러냐면 마이크로썰포 공법. 그러니까 마이크로썰포 공법은 뭐냐? 음식 안에 들어있는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서 흡수율을 높인 공법이 뭐냐면 마이크로썰포. 그러니까 독일 팀이 이걸로 뭐냐면 30년 동안 회사가 엄청 발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공법을 이용하니까 내 몸에 효소를 안 쓰죠. 그러니까 충분히 먹어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용을 해. 안 피곤하니까 빵창 먹고 몸을 혹사시켜. 그러죠? 안 피곤하니까 혹사시켜. 지원 양이 나 그래요? 네, 그래요. 확실히 몸을 더 혹사하죠. 뭐 술을 먹어도 떡가이 거고 해가지고 탁 타서 먹으면 알코올이 확 깨니까. 저희 손님들이 맨날 PM을 먹고 나서 부작용이 있다고 네. 술이 안 취한다고. 맞아. 제 친구 변호사가 이걸 사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뒷골이 안 들린다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야 정말 그래서 그 숙취 해소제로 자기 친구들한테 판대. 한 포에 10,000원씩. 1,000원에 사갖고 10,000원에 와, 사갖고. 능력 좋다. 근데 당장 구해서 먹잖아. 야, 술값을 그거는 지가 다 치운다. 10,000원씩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뭐냐면 장점이 그거고 단점이 술이 너무 안 취해갖고 과음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요 도표를 좀 이해하셨나요? 이 도표. 이거 도표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 남아도는 담즙산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담즙산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성으로 바꾼대. 이때 이렇게 하는 행위를 누가 해야 되냐면 담즙산이 하죠. 이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코팅하는 행위를 전문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요 마이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마이셀. 마이셀이 형성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즙산이 지용성 영양소인데 이거를 이렇게 코팅해줬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코팅한 상태를 뭘로 인식을 해요? 수용성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흡수. 어디에서? 12장에서. 그럼 12장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소장 상부에서 흡수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영양소가. 그래서 내가 먹는 영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독일 PM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공법이 이름이 뭐라고요? 마이크로 썰브 공법. 일명 마데카솔. 마데카솔. 그 다음에 PTC 공법 뭐냐면 세포막의 문을 촉매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고 생체 이용도를 높이는 공법이 PTC 공법. 이 두 가지는 영양을 전달하는 공법이라고 해서 NTC라고 해요. 뉴트리션. 지용성, 수용성이 있죠. 지용성을 수용화시키고 수용성을 그대로 흡수가 되고 전달하는 컨셉 또는 기술을 마이크로설프 공법, PTC 공법을 NTC라는 것에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기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내가 왜 뭐냐면 간이 건강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간이 건강해야지만이 지용성을 수용화시키고 또 PM 제품 먹으면서 어때요? 내 몸도 건강해지고. 제 말 들리신가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제 한 줄 배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콜레스테롤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하나로 세포막과 호르몬, 담즙산, 쓸개해주의 주성분의 재료가 된다. 구조 지질.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 배우는데 집에 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집에서 공부하시고 안 되면 또 와서 또 들으십시오. 자, 인지질 몸을 시작.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하나로 세포막의 재료이다. 지질에도 물에도 잘 분화되는 성질이다. 이것도 이제 구조지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지질도. 중성지방 시작. 쌓이는 지방의 일종이다. 필요에 따라
따라 몸에 비축되어 지방 세포에 저장, 에너지가 부족할 때 쓰인다. 우리 몸의 저장 지질이라고 하죠. 95%에서 98%. 자, 그 다음에 중성 지방이 뭐냐면 분해가 되면 글리세롤하고 이게 뭐냐면 유리 지방산이라고 해서 뭐냐면 분해가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인의 시작. 사인은 지방의 일종이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중성 지방으로 분해되어 배출된다. 실제 에너지원 또는 저장 지질이다. 예, 한 장 넘겨보세요. 드디어 이제 중성 지방이 나옵니다. 지방 조직에 많이 들어있는 것 역할, 에너지원,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장기 보호. 그 어깨 형님들 보면 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쿠션 역할을 합니다. 칼을 맞을 때도 잘 안 들어가요. 쿠션 역할을. 그래, 나 물어봤어요. 실제로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천 형님쯤 되는 분이 이렇게 과거에 조폭 생활을 좀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시대 때 제가 장손이거든요. 다 제 아래잖아요. 형님 왜 그렇게 조폭 형님들을 이렇게 살을 찌워야 됐더니 야, 막 칼을 맞을 때 그 지방이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지. 그러면서 알았어요, 제가. 저희 문 중에서 유일한 망나니였는데 그 형님이 아우 그냥 어렸을 때 있잖아요. 문신 있죠 여기. 가잖아요. 온 몸에 막 그 호랑이가 지나가고 뱀이 지나가고 막 등판에 용이 지나가고 나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 형 멋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조폭들을 상징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뭐 용까지 그려져 있으면 행동되냐, 뭐가 그려져 있으면 뭐 구두 뭐 이런 그 조폭 세계에 그게 이때 사인이. 그러니까 똘마니들 어디까지만 그려야 돼. 그 이상 그렸다면 큰일 나요. 이 문신도 다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재밌는 조직이에요. 그 독일 표현도 그러잖아요. 시일은 틀려. 이게 시일은 다이아몬드 하나 박아져 있어요. 그죠? 외국 사람이 곧 시일 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도 지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성지방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인치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라고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 했다가 좀 하시고. 자, 중성지방은 시작. 중성지방은 근육 등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남은 분량은 지방 속 지방세포에 저장된다. 이 저장량이 일정 이상 증가한 상태가 비만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기다 적어 놓으실래요? 폐하지방, 내장지방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네, 그 옆에다가 적어. 자, 그러면 고객하고 설명하시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여러분 지방 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2개 이상 모여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해요? 지방 조직이라는 거죠. 자, 근육 세포가 이렇게 2개 이상 모여 있으면 이걸 보고 무슨 조직이라고 해요? 근육 조직이라고 그러죠. 자, 신경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신경 조직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몸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뭐가 돼요? 기관이라는 형성을 하고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 몸을 이루는 어떤 이런 게 발전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 조직이 이제 2가지로 나누는데 피부 아래쪽에 되어 있는 피하 지방 조직을 줄여서 피하 지방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소장, 대장 사이에 이러한 지방 세포라든가 지방 조직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내장 지방 조직을 줄여서 그냥 내장 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 세포들이 주로 몰려 있는 곳에 따라서 2가지로 부릅니다. 피하 지방이냐, 내장 지방이냐 이렇게. 근데 어떤 지방이 더 나쁘다고 배우셨어요? 내장 지방. 요게 늘어나면은 이제
생활 습관병이 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기타 등등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방을 빼내는 다이어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한테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질.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면 특히 뇌에 피로 남는 경우 뭐로 바뀐다고요? 중성지방. 자, 그거를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이 그대로 보시면요, 탄소, 수소, 산소, 화합, 물 요거를 줄이면 탄수화물이 돼요.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 화합물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탄수화물 이렇게 줄인 거예요. 탄수화물 뭐를 줄인 거라고요? 탄소, 수소, 산소, 화합물을 줄여서 탄수화물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알고 계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는 제일 적은 단위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자,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우는 촉매 작용을 하는 게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ATP가 생성이 안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큐텐이 뭐냐면 마이크 포센 엘리자베스 박사님 이분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분은 텔로미어를 쓴 게 아니고 마이클 포센이라는 분이 논문으로 정리한 거예요. 텔로미어를 그러면 짧게 안 하면 되겠네라고 영양학적으로 봤더니 그게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코큐텐이라는 걸 발견해내신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누가 전화 오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한 병씩 먹으면 어때요? 좋죠. 근로장생의 영양이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240만 원. 240만 원이에요. 맞죠? 8만 원 아닌가요? 8만 7천 원인가요? 듀오가 8만 7천 원 정도. 그거 하루에 한 병씩이면 8, 24, 240만 원이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는 분명히 지셨죠. 저거 많이 마시고 듀오를 다 사서 듀오를 먹으면 텔로미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포도당이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요게 이제 남는 포도당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을 남는 포도당을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인슐린에 의해서 간하고 근육에 얘네들이 이름을 바꿔요. 포도당이 아니고 글리코겐, 영양갱 이걸로 바꿔요. 영양을 뭉쳐놓으면 갱이 되잖아요. 글리코를 묶어놓으면 갱이 되는 거예요. 글리코겐, 영양소. 자, 그래서 영양소를 모아놓은 게 글리코겐인데,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는 거는 인슐린이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글루카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루틴 소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날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런 호르몬들이 급격히 분비가 돼요. 그럼 어느 때 분비가 되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B제약회사에서 입사를 해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자사주를 샀는데 자사주 산 날부터 떨어지더라고요. D제약이 있어요. 우루사 나온 회사. 세상에 오른다고 선배들이 다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또 번 돈하고 뭐 몇 달치 모은 거를 다 샀네요. 어라? 그날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들하고 막 싸운 적이 있는데 지그들이 다 팔고 나가고 사랑해도 그때 제가 있잖아요. 한 달간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피 같은 돈으로 모은 돈을 통장에는 차곡차곡 챙겨놨는데 장가 가려고 그거를 다 써버렸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완전 진짜. 여러분들은 절대 저런 일이 없으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오시는 분 중에 김땡땡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안양에 최고 비싼 타워팰리스 사시거든요. 22억짜리 집에서 사시는데 딱 미치고 펄짝 뛰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2억씩 떨어지는 거야. 20억, 16억, 이제 배로 떨어지면 12억, 8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2억으로 떨어질 때마다 잠이 안 오더래. 왜 그러냐면 앞집에 사는 여자는 21억에 팔고 나갔어. 왜? 야, 집값 떨어진다, 빨리 팔고 튀자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게 40억까지 오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21억에 판 여자는 와서 날마다 그런데 하나에 가시네, 내가 팔아갈게 팔아야지. 안 팔면 약만 보면 이게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또 목사 사모님이야. 재테크를 엄청 잘해갖고 남편 몰래 돈을 너무 많이 모아서 한 100억 모았어. 제가요 물어봤어요. 잠이 오세요? 그랬더니 잠이 안 오네요. 이거는 사람 있잖아요. 속된 말로 그때 팔고 나갔으면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받잖아요. 이게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배만 나오고 화병 나니까 먹으면 체하고 뭐 눈은 있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충혈돼가지고 그 실핏줄 있잖아요. 이게 터져서 가기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그 설명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스트레스에 노출되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당을 많이 먹죠. 많이 먹으니까 얘를 이제 남는 거 글리코겐으로 만들고 더 남는 포도당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더 많이 먹으니까 더 남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뭘로 만드냐면 포도당을 중성 지방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포도당에다가 비빔밥으로 지방산을 더하잖아요. 요렇게 만들면 중성 지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또 어디다 저장해요? 피부 아래에 저장하면 피하 지방이 되고, 그 다음에 리장에 저장하면 리장 지방. 그럼 리장 지방이 늘어나면 어때요? 배가 윗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부 뭘로 풀었냐면 먹는 걸로 풀었대요. 먹어도 안 채워진대요. 개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더 먹게 되죠. 그래서 급격히 살이 쪄가지고 막 자기가 막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이 찌는 사람들은 전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든지 아니면 우울증을 메꾸기 위해서 달달한 거를 계속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살이 찌게 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피하지방, 내장지방에 있는 지방 사이즈를 줄이려면 요것의 근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당이라는 거죠. 포도당이 제일 많은 비율이 뭐예요? 떡, 빵, 면. 그 다음에 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홍시 같은 거,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달달한 거. 어떤 분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자기는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대. 떡빵에 저런 것도 안 먹는데 홍시를 하루에 6개씩 먹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 과당이 얼마나 살찌는데요. 근데 더 웃긴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떡빵 면도 안 먹는데 하루에 술을 2병씩 먹는데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웃긴 사람 봐서 자기는 떡빵 면 술 홍시도 안 먹는데 자기는 살이 찐대. 뭘 드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과자만 먹는다는 거예요. 과자 있잖아요. 그 맛동산 같은 거 그런 거만 막 먹는데 안 찔 수가 없죠. 그것도 전부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뭘 많이 먹으니까 단순 포도당 많이 먹어야 돼요. 떡빵면 과자 술 먹어보고 홍시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 먹고 3kg 찐 사람 봤어요. 우리 여기 온 사람 중에 자기는 왜 찐지 모르겠대. 뭘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 과일밖에 안 먹는다고. 뭘 먹었대? 샤인머스켓 하루에 이거 이만한 거 하나씩 먹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제일 살찌는 원인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이런 거를 계속 하니까 포도당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먹지도 않았는데 인슐린을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인슐린이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 뭐의 원인이 되버리면 또 당뇨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거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왜 살이 찌고 당뇨에 걸리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게 너무 어려운가 봐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주시겠습니다.